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파리의 앵발리드와 봉마르쉐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작은 식당 라테이블드 아키히로입니다. 줄여서 라테이블드 아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문을 연 지 10년 정도 된 해산물 전문 식당인데요. 한때 파리를 방문하는 미식가들의 필수 코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레스토랑의 인기 비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레스토랑은 라테이블드 아키히로라고 파리 그 봉마르시에 백화점 근처에 있는 작은 해산물 전문 식당이에요. 여기는 16석밖에 없고, 근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아키히로라는 일본인 셰프님이 파리에서 가장 오래 3스타를 유지한 랑부아지라는 전설적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베르나르 빠꼬의 88년부터인가 3스타인 그 레스토랑에서 무려 21년 동안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뭐 생선, 해산물을 담당했던 분이라 그분이 나와서 독립해서 만든 가게고, 그래서 이게 뭐 파리의 미식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유명하고 잘 알려진 가게입니다. 지금 뭐 랑부아지랑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2014년에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여기 이제 셰프님이 우리 전설적인 루이상크의 이유석 셰프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서 추천으로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쉐린 스타를 진짜 한 40개 정도 먹고 2주 넘게 돌아다니고 여기 마지막쯤에 왔는데 생선 요리는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심에는 비교적 짧은 메뉴도 있고 한 4코스 정도 나오는, 근데 이거는 지금 저녁에 나오는 그랑 메뉴를 우리가 시켰어요. 지금 한 90유로. 지금 서빙해 줄까 이따가. 나 이제 불어 다 알아들어. 내가 늘 하는 얘긴데 프랑스에서는 뭐 원스타 되거나 이 정도 식당에 와인 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는 너무 많어. 아니 이 정도 식당에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쌍세르로 가볍게 시작할까? 오케이. 예. 자, 이거 첫 번째는 생피에르라고 이제 우리 달고기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생선 살짝 익혀서 야채랑 같이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 먹는 생선은 아닌데 얘는 되게 고급 생선이지. 네, 이게 같은 종이라도 한국과 약간 맛이 다르지. 네, 약간 이게 같은 종류 다른 생선 느낌? 난 정말 동의해. 네. 너무 텍스처도 다르고. 야채도 맛있다. 심지어. 시작을 따뜻한 생선에 차가운 야채,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조합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해보면 한 레스토랑에서 21년을 일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이 식당이 되게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주방이 심지어 불 4개? 몇 개라고 하여튼 오븐도 없고 그냥 프라이팬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딱 혼자 일하고 혼자 음식 쳐낼 수 있는. 그래도 오븐도 하나 없이, 보조도 없이. 아시아도 숨겨둔 거 아니에요, 저희? 이게 지금 랍스터 요리인데, 브루타뇨 랍스터에 이거는 지금 소스는 이게 그 가스파초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랗게 보이는 게 스파게티 면 같은데 이거 오이로 만들었습니다. 와우. 좀 한국에 가스파초인데 너무 강하지 않고 또 가스파초 느낌이 약간 오이랑 맞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너무 맛있네. 여기는 진짜 음식은. 자, 이거는 생선은 대구고 크림이 들어가지 않고 오일로 에멀전해서 만든 소스고 가지하고 파프리카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 보고 대구인 줄 몰랐어요. 전형적인 대구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선이 익혔는데 오버쿡 느낌 전혀 없고 이게 탱글탱글하고 이 식감. 완벽한 온도 딱 좋고, 늘 얘기하지만 좋은 재료, 간 딱 맞으면 70%, 거기에 굽기 맞으면 90%, 맛이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어려워. 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대. 자, 가지는 뭔데 이렇게 맛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파리에 미쉐린 원스타가 90개가 있고 투스타가 뭐 15개, 20개 있고 3스타가 10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이 없는 이런 식당이 있다는 거. 이런 식당이 너무 또 많잖아. 너무 잘하는 이런 식당들 나도 가보면 점심에 뭐 30유로짜리 30유로 하는 뭐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음식 나오고 이런 게 있다. 이게 파리의 저력인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낚시로 잡은 농어에 아티초코와 이제 그 콩, 그리고 소스는 그 닭 뭐 이런 그 가금류에서 얻은 소스입니다. 가금류를 팔지도 않는데 지금 소스용으로 했다는 거네. 8년 전에 이 농어가 기억이 나, 내가. 사실 나는 지금 거 약간 심심하긴 하다. 그치? 아니야.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사시미, 날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잘하고 생선 구이는 프랑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프랑스가 잘하는 게 단순히 덜 익히는 게 아니고 그 퀴숑, 굽기 적당히 덜 익히는 거. 왜냐면 2010년 초반만 해도 생선을 해가지고 그런 삐종으로 나가면 다 돌아오는 거야. 덜 익었다고, 더 익혀달라고. 너무 아이러니한 거지. 날거를 너무 좋아하는 민족인데 생선은 퍽퍽하게 익혀서 먹는다는 게. 근데 그걸 내가 진짜 블로그에 계속 의도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다, 진짜 약간 계몽을 했어.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게 필요해. 사람들 모르니까 안 먹어보고 무조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다이닝은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지. 정확히 말하면 한 15년인 것 같아. 한 2007년, 8년이 우리나라 다이닝의 우리나라 실질적인 1세대. 그 전에 물론 파인다이닝이 있었지만 그거는 0세대고 뭐 빨레드 고몽이라든지 라미띠에라든지 뭐 라미띠에 나오는 두파르 뭐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은 0세대. 실질적인 이게 프린치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지. 내가 보기에는 결국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한 젊은 셰프들이 들어와서 오너 셰프 레스토랑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뭐 옛날 뭐 임기학 셰프라든지 양지훈 셰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 뭐 윤트빌의 뭐 타미리 셰프라든지 막 이러면서 막 붐이 일었잖아. 2008년, 9년, 10년.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1세대인 거야 내 생각에. 지금은 뭐냐, 다 그 사람들 식당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와인바들도 차리고 이제 레스토랑도 차리고 하잖아. 내가 보기엔 이제 그 사람들이 2세대. 그러니까 이미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1세대. 네. 그런 거지. 나 그렇게 봐. 자, 프랑스 이제 쥐랑송 지역의 디저트 와인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버리는데. 처음에 생피에르 가스, 그 다음에 랍스타, 그다음 랍스터. 대구, 그 다음에 농어, 디저트. 점심은 사실 이 정도 괜찮은데 저녁에 요거 먹으면 저녁 메뉴가 아니라 저녁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랑 메뉴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지. 저녁에 한 100 몇십 유로 하지 그래도 않나요? 120유로인가 그렇게 본 것 같아. 형 말씀대로 한국에서 딱 이 사이즈도 많이 생겨서 좋을 게 없네요. 실력이 있는 개인 셰프들이 해가지고. 그래, 뭐 주방에 보조 하나 정도 있고 서빙 뭐 이렇게 한 명 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서빙 만약에 혼자 일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바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주방하는 사람들이 서빙할 수 있게 그냥. 관광 재개되고 이러면은 일본 뭐 중국에서도 와서 많이 먹고. 아 근데 일본 여기 와서 우리나라 와서 프렌치를 먹고 이러진 잘 않지. 한국 사람들은 일본 프렌치 먹으러 가잖아요. 그건 수준이 높고 다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요즘은 셰프의 수준보다 거기 이제 식재료. 식재료 그 농부들의 수준이 높음으로써 식재료, 그 농부, 그다음에 수입 식재료. 걔네들은 수입이 너무 자유롭고 거긴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육류 다 있어. 해산물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돈에 따라서 재료의 퀄리티가 여기는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또 그게 안 되니까.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아키히로 셰프는 파리의 전설적인 레스토랑 랑부아지에서 20여 년간 몸담으면서 해산물을 담당하던 분이었는데요. 랑부아지와 같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그 기술로 이곳을 운영하니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생선 요리의 퀄리티는 여느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고 작은 주방에서 혼자 이 모든 섬세한 요리를 해내는 모습은 고독한 장인의 풍모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예약이 조금 쉬워진 요즘 그야말로 이곳을 다녀올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